북한이 21일 발사한 미사일은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미 국무부와 태평양 사령부가 확인했습니다. 또한 최근 발사한 미사일 중에서 가장 사거리가 짧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미 국무부와 태평양 사령부가 북한이 21일 발사한 미사일은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IRBM이 아니라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MRBM이라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14일 발사한 화성 12호와 함께 21일 발사한 북극성 2호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IRBM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줄리아 메이슨 국무부 대변인은 미 자유아시아 방송을 통해 북한이 준중거리급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3차례 발사한 탄도미사일 중에서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 사거리가 가장 짧다고 말했습니다. 미 태평양 사령부도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데이브 베넴 태평양 사령부 공보장교는 북미 항공우주 방위사령부가 이번 북한 미사일은 북미 지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내렸다며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일은 통상 사거리에 따라 800에서 2500km는 준중거리, 2500에서 5500km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됩니다. 북한은 지난 2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첫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으며 올해 들어 8번의 미사일 발사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추가 제재를 경고했습니다. 안보리는 성명에서 북한이 더 이상 핵 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다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발표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성명이 만장일치로 채택됐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이에 동참했습니다. 안보리는 북한의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는 핵무기 운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거듭 비판하며 재도발 시 추가 제재를 비롯한 중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이번 성명은 안보리 긴급회의를 하루 앞두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과 일본의 요청에 따라 소집됐으며 매슈 라이크로프트 유엔 주재 영국 대사는 추가 대북 결의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라이크로프트 대사는 북한의 이번 북극형 2형 발사를 충격적 도발이라고 비판하면서 안보리의 실질적인 대응이 뒤따르는 게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도 북한의 행동이 지역과 국제안보를 위협한다며 미사일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안보리의 대북 결의는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 개발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2006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6차례 채택이 됐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북극성 2형의 부대 실전 배치를 김정은이 승인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3일 긴급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이다경입니다. 이순진 합참의장이 덤포도 미 합참의장, 가와노 일본 통합망료장과 화상을 통해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를 가졌습니다. 3국 의장은 23일 오전 열린 화상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평가하고 정보 공유를 포함한 3국 간 군사협력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의장은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한반도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심대한 위협이 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덤포도 미 합참의장은 모든 기회를 활용해 3국이 협력해야 하며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와노 일본 통합망료장은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국의 긴밀한 협력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3국 의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북한 도발을 억제하고 한반도는 물론 영내 평화와 안전을 위한 현안에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어려웠거나 힘들었던 상황을 전쟁에 비유하기도 하는데요.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에 대한 대처 능력이 전쟁의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이 우발 상황을 계속적으로 부여해 부사관들의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린 망구다이 훈련 2일차 김태우 기자가 전합니다. 작전 우호 지역에 도착한 한미 부사관들에게 적 무기고 탈취의 임무가 부여됩니다. 무기고로 향하는 이동 경로에 적의 매복 가능성이 큰 만큼 이동하는 부사관들의 경계태세는 최고조에 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 중 급조 폭발물로 인해 부상자가 발생한 상황이 부여됩니다. 소대장이 즉각 임무를 부여하고 소대원들은 자신의 임무에 따라 신속하게 환자 후송과 경계를 실시합니다.
한미연합사는 망구다의 훈련 2일차를 부사관들의 우발 상황 대처 능력 향상에 중점을 뒀습니다. 어떤 상황들이 어떤 계획에 짜여진 틀에 맞지 않게 그냥 순간순간 그 상황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 당황스러웠지만 저희 한국군도 어떤 틀에 맞춰서 임무 수행하는 것보다는 그런 순간순간 우발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한미 부사관들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서 서로 의지해가며 극복하고 동시에 전후에도 다집니다. 미군이다 보니 저보다 한 2배 정도의 그 몸무게와 등치를 가진 그 인원을 후송하다 보니까 같이 여럿이서 듦에도 불구하고 그 무게가 완전 상당했습니다. 네, 힘들었지만 그래도 여러 사람이 함께 한미가 같이 하다 보니까 그래도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2일차 훈련은 우발 상황 속에서 전술행군과 적 무기고 탈취 작전으로 진행했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매 상황별로 소대장과 분대장을 새로 임명해 작전을 지휘하게 했습니다. They don't know each other, but the time we put the leadership in, if we think they're getting comfortable a little bit, then we immediately switch everybody out, which gives someone else a chance to be the leader. 한미 육해공 부사관들은 서로 지휘권을 가지면서 다양한 전술 지식을 공유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보병화된 이렇게 전술로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특수 작전을 하다가 보병 전술은 처음 해봤는데 또 이렇게 이러한 또 보병 전술로 알게 되고 좋은 기회를 또 삼은 것 같습니다. 한미연합군은 다음 날 있을 도시 지역 침투 작전을 토의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국방뉴스 김태우입니다. 북한이 21일 발사한 미사일은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미 국무부와 태평양 사령부가 확인했습니다. 또한 최근 발사한 미사일 중에서 가장 사거리가 짧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미 국무부와 태평양 사령부가 북한이 21일 발사한 미사일은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IRBM이 아니라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MRBM이라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14일 발사한 화성 12호와 함께 21일 발사한 북극성 2호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IRBM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줄리아 메이슨 국무부 대변인은 미 자유아시아 방송을 통해 북한이 준중거리급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3차례 발사한 탄도미사일 중에서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 사거리가 가장 짧다고 말했습니다. 미 태평양 사령부도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데이브 베넴 태평양 사령부 공보장교는 북미 항공우주 방위사령부가 이번 북한 미사일은 북미 지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내렸다며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일은 통상 사거리에 따라 800에서 2500km는 준중거리, 2500에서 5500km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됩니다. 북한은 지난 2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첫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으며 올해 들어 8번의 미사일 발사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추가 제재를 경고했습니다. 안보리는 성명에서 북한이 더 이상 핵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다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발표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성명이 만장일치로 채택됐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이에 동참했습니다. 안보리는 북한의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는 핵무기 운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거듭 비판하며 재도발 시 추가 제재를 비롯한 중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를 가졌습니다. 3국 의장은 23일 오전 열린 화상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평가하고 정보 공유를 포함한 3국 간 군사협력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의장은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한반도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심대한 위협이 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덤포드 미 합참의장은 모든 기회를 활용해 3국이 협력해야 하며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와노 일본 통합망료장은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국의 긴밀한 협력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3국 의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북한 도발을 억제하고 한반도는 물론 영내 평화와 안전을 위한 현안에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어려웠거나 힘들었던 상황을 전쟁에 비유하기도 하는데요.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에 대한 대처 능력이 전쟁의 성패를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이번 성명은 안보리 긴급회의를 하루 앞두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과 일본의 요청에 따라 소집됐으며 매슈 라이크로프트 UN 주재 영국 대사는 추가 대북 결의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라이크로프트 대사는 북한의 이번 북극형 2형 발사를 충격적 도발이라고 비판하면서 안보리의 실질적인 대응이 뒤따르는 게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테판 두자릭 UN 대변인도 북한의 행동이 지역과 국제안보를 위협한다며 미사일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안보리의 대북 결의는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 개발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2006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6차례 채택이 됐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북극성 2형의 부대 실전 배치를 김정은이 승인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3일 긴급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이다경입니다. 이순진 합참의장이 덤포도 미 합참의장, 가와노 일본 통합망료장과 화상을 통해 한미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이 우발 상황을 계속적으로 부여해 부사관들의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린 망구다이 훈련 2일차 김태우 기자가 전합니다. 작전 우호 지역에 도착한 한미 부사관들에게 적 무기고 탈취의 임무가 부여됩니다. 무기고로 향하는 이동 경로에 적의 매복 가능성이 큰 만큼 이동하는 부사관들의 경계태세는 최고조에 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 중 급조 폭발물로 인해 부상자가 발생한 상황이 부여됩니다. 소대장이 즉각 임무를 부여하고 소대원들은 자신의 임무에 따라 신속하게 환자 후송과 경계를 실시합니다. 한미연합사는 망구다이 훈련 2일차를 부사관들의 우발 상황 대처 능력 향상에 중점을 뒀습니다. 어떤 상황들이 어떤 계획에 짜여진 틀에 맞지 않게 그냥 순간순간 그 상황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 당황스러웠지만 저희 한국군도 어떤 틀에 맞춰서 임무를